안녕하세요. 아틀란타 CBS 생활정보 의료편 헬스원 케어 강창석 내과의 강창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들 정말 가장 흔한 병들 중에 하나인 그 고혈압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고혈압의 복잡한 기전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고혈압은 우리가 고혈압 그러면 혈압의 수치가 이제 높아서 생기는 건데, 일반적인 그런 혈압은 수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좀 항상 높게 나오는 수치하고 그다음에 뒤에는 항상 낮은 그런 두 가지 숫자가 나오는데, 앞에 높은 숫자가 우리가 수축기, 그러니까 심장이 수축을 할 때 그럴 때 나오는 숫자가 앞에 나오는 숫자인데, 보통 우리가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한 120 정도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 숫자는 보통 이완기 혈압이다. 그러니까 심장이 이완할 때 나오는 숫자인데, 그것은 우리가 정상을 한 80 정도, 그것을 우리가 정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 120에 80 정도 나오면 그것이 혈압이 지극히 정상적인 숫자로 우리가 얘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혈압의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러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혈압을 재서 그 가운데 평균치가 무엇이 우리 사람은 그 평균이 혈압이 어떻게 되나 해서 120에 80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120에 80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고혈압은 어느 숫자가 넘으면 고혈압입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질문은 140, 앞에 있는 수축기 혈압이 140, 그 다음에 이완기의 혈압이 90, 이렇게 넘으면 혈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할 때 이와 같은 일반적인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아주 고혈압, 정말로 중증의 그런 혈압이 있다, 좀 심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앞에 있는 숫자가 160이 넘어가면 중증의 혈압이 있는 거로 우리가 간주하고요. 두 번째 숫자 이완기의 혈압은 110이 넘으면 혈압이 굉장히 높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숫자들이 이제 나오고 거론되고 그러는데, 제가 120에 80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140에 90 그것이 넘으면 비정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숫자를 기억할 것은 160, 앞에 있는 숫자, 뒤에 있는 건 110이 넘으면 굉장히 높아서 위험합니다 라는 얘기하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빨리 의사를 찾아가서 처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숫자를 계속 얘기하는데, 많은 환자분들이 우리 병원의 클리닉이나 이런 진료소에 찾아와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집에서는 괜찮은데 이 병원만 가면 혈압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white coat syndrome, 그래서 의사가 입은 흰 가운만 보면 이 가슴이 덜렁덜렁거리고 긴장이 되고 이래서 혈압이 높아지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당연히 닥터 진료소에 가서 이렇게 의사를 기다렸다가 의사를 보고 피검사하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결코 즐거운 일들은 아니고 신경이 쓰이는 일이고, 더더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준비하시고, 또한 교통 체증을 피해서 제 시간에 맞춰서 가서 또 앉아서 또 오래 기다리시고,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그 다음에 비로소 자기 진료 방에 들어가서 혈압을 재고 이제 기다리는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짜증과 스트레스가 나는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몸의 변화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볼 때도 환자들이 닥터 진료소에 와가지고 혈압을 잴 때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할 때 평소보다, 즉 집에서 가만히 있을 때 재는 것보다는 높지 않겠나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의학계에도 이런 가정에서 재는 가정 혈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닥터스 오피스에서, 닥터 진료소에서 재는 숫자,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혈압이 높다 낮다로 이렇게 치료를
하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혈압이 조금 높다고 해도 한 번 보고 그거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두세 번에 걸쳐서 다른 그런 다른 시간에 방문하면서 그 전체적인 그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증의 그런 혈압, 아까 말씀드린 수를 160, 110이 넘는 그와 같은 좀 중증과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는 그와 같은 환자에서는 우리가 그 즉시 이렇게 치료를 시작하면서 추이를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가정에서 재는 혈압과 닥터 오피스에서 재는 그 혈압과를 이렇게 신중히 보고 비교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혈압을 재는 그 방법이 또 사람마다 다 다르고, 많은 환자들이 물어보는 게 왜 혈압이 잴 때마다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답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혈압은 잴 때마다 다르게 나오는 것이 정상이겠죠. 혈압이 잴 때마다 똑같이 일정하게 나온다면 그것은 아마 로봇이나 사람이 아닌 경우가 오히려 맞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로 다이내믹한 역동적인 그런 상태에 있고, 수시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바뀌고 몸의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한 번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물론 길게 볼 때는 그 전체적인 그 박동이 그 시간 어간에는 비슷하겠지만, 그러나 그 심장 박동에서 매번 나올 때마다 그 수치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한 그 표차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그것도 물론 유의할 그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왼팔과 오른팔을 잴 때에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잴 때마다 혈압이 다르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왼쪽 혈압과 오른쪽의 혈압의 그런 수치가 10 이상, 20의 차이가 많이 나면 그것의 원인을 또한 우리가 유심히 그 원인을 찾아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보통 처음으로 혈압 재보시는 분은 왼팔과 오른팔을 한 번씩 재보는 게 좋겠고요. 그 닥터 진료소에 가서도 한쪽만 처음 갔는데 한쪽만 재면 한쪽 말고 다른 쪽도 한번 재볼 것을 부탁하고, 대개 많은 경우에는 양쪽을 다 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와 같은 재는 방법은 무엇일까 했을 때는 그 의사 진료소에 온다거나 집에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편한 의자에 이렇게 딱딱하고 대개 아침 그 식탁이 되게 딱딱하고 이렇게 쿠션된 그런 것이 아니라 똑바로 앉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의자에 앉아서, 그 다음에는 그 혈압이 재는 우리가 커프라고 하는데 그것이 나의 심장과 거의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 거기다가 이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는 팔을 이렇게 걸치면서 편안하게 앉아서, 그 다음에 등을 그러니까 등받이가 있는 곳에서 등을 기대고 이렇게 앉아서 재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꼬거나 그렇지 않고 잽니다. 다리를 꼬면 또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꼬지 않고 편안하게 앉아서 등받이가 있는 곳에 등을 대고, 그 다음에는 이야기하거나 무슨 다른 걸 안 하고 그냥 조용히 평상적으로 숨을 쉬면서 우리가 혈압을 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화장실을 안 갔다 오신 분들은 화장실 갔다 와서 편안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온 후에 편안하게 앉아서 그와 같은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심장 높이로 혈압기를 이렇게 설치한 후에, 혈압기를 설치할 때 또 그것이 얼마나 꽉 조여야 되냐면 한 손가락으로 한 2개 정도 들어가는 정도로 조금은 이렇게 루즈한 상태로 한 상태에서 그거를 완전히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재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손목에 재는 것, 손가락에 재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여전히 그런 균일화하고 그러는 데에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전형적인 스탠다드, 규정에 속한 그런 혈압 재는 것은 팔에다 대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집에서 잘 때 아침에 이렇게 한 2번 정도를 한 몇 분 간격으로 재서 기록을 해보시고, 또한 밤에 저녁에는 언제 잽니까? 그러면 자기 전에 또한 화장실을 갔다 오신 다음에 다시 똑같은 위치에 앉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압기가 심장 높이와 똑같은 그런 레벨에서 그것을 팔에다 걸고 한 2손가락 정도 들어갈 정도로 타이트하게 꽉 조여서 해놓고
말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두 발을 꼬지 않고 등을 기댄 상태에서 재면서 그 잠자기 전에 오후에 늦게 그 혈압을 한번 재보는 그와 같은 두 번을 재서 기록하면서 거기에 평균을 재는 그와 같은 상태로 아침과 저녁에 그 혈압을 쭉 재면서 만약에 이제 그 의사를 방문하는 기간이 생길 때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의사한테 보여주면 의사들은 이 닥터스 진료소에서 그 보는 숫자와 그와 같은 집에서 잰 혈압과를 비교해 가면서 이 환자를 더욱더 잘 치료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 닥터스 오피스에 왔을 때 혈압이 항상 높게 나오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공복에 그 자동차 운전하고 여러 가지 시간에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 와서 앉아서 대부분이 또 5분도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앉자마자 혈압을 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의사 진료소에서 재는 혈압도 정말로 그 진짜 그 완전한 적절한 혈압인지에 의문이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집에서 재는 혈압, 그 다음에 밖에 나와서 닥터스 오피스에서 재는 혈압, 그걸 서로 비교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진료소에서 잰 혈압이 굉장히 높은데 집에서는 굉장히 낮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그와 같은 여러 날을 측정해서 그 데이터를 보여줬을 때에 정말로 우리가 그 닥터스 오피스에서 높은 혈압을 기준으로 해서 약을 썼을 때 집에서는 그 약이 그렇지 않아도 정상인 그 혈압이 더 낮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때 머리가 아프고 뭐 이래서 혈압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때에는 집에서는 정말로 부득이하게 혈압이 훨씬 더 낮아져서 저혈압에서 생기는 어지럼증이나 혹은 그 정신을 잃는 그러한 경우도 가끔가다 그 나이가 드신 어르신 분들에는 그러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집에서의 혈압과 이런 그 닥터스 오피스에서 재는 혈압을 공히 이렇게 보면서 진료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고 현대 의학계에서도 지금 현재는 그와 같은 집에서 재는 혈압도 굉장히 중시하는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히 더욱더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그 혈압을 잴 때 집에서 혈압을 이렇게 재서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또한 그 의사 진료소에 가서 혈압을 재면서 의사와 긴밀히 상담하면서 이 혈압을 치료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약이나 이런 것보다는 혈압 재는 방법, 그 다음에 가정에서 재는 혈압과 그 진료소에서 재는 혈압과를 비교하면서 그 주치 여러분과 그 긴밀히 상담하면서 어떻게 치료하고 어떤 약을 해서 어떤 약을 취해서 치료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정보 의료편 헬스원케어 강창석 내과 강창석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